한쪽에서는 평생 일한 직장에서 밀려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그 문턱조차 넘기 힘든 상황.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경제의 두 얼굴, X세대의 은퇴 문제와 청년 실업 위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70년대생이 온다가 아니라 운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보다 더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두 세대가 겪는 위기가 뭔지 보고 X세대와 청년들의 상황을 각각 들여다본 후에 이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두 세대의 위기입니다. 정말 하나의 경제 안에서 세대별로 너무나도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고 다음 세대는 아예 경력을 시작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럼 먼저 X세대의 이야기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부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지금 X세대의 재정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저 44%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직 한창 클 나이인 자녀를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정말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데도 정작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재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준비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빚을 지게 되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실적은 안 나오니까 결국 버티려고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폐업, 그리고 경제적 계층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X세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멈춰버린 청년들, 이른바 그냥 쉬었음 세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쉬었음 청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보통은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지쳐서 혹은 번아웃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수가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젊은이들이 지금 경제 활동의 바깥에 서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말해요. 서로 필요한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일자리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먼저 X세대를 위한 조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지만 준비된 창업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핵심은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남들 다 아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동네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틈새를 찾아보는 거예요. 둘째, 바로 사장님이 되지 말고 그 분야에서 파트타임이라도 먼저 일하면서 직접 부딪혀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창업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경력을 살릴 재취업 기회를 끝까지 최우선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X세대를 위한 조언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 경력을 쌓아나가야 할지 그 전략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고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경험을 쌓고 그걸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하는 거죠. 대기업의 수많은 부품 중 하나가 되기보다 작지만 강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즉 핵심 인물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 사라지는 일자리에 미련 두지 말고 AI 같은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에 눈은 돌려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X세대와 청년세대의 힘든 현실, 그리고 해결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좀 암울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콘크리트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변화를 제대로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자동화나 AI 때문에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죠.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식물처럼 당신도 반드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겁니다.